런던 문화의 심장이자 전 세계 현대미술의 상징, 테이트 모던이 올해로 꼭 25주년을 맞았습니다. 개관 첫 해부터 수백만 명을 끌어모으고 한때 영국 박물관을 제치고 영국 최고의 방문객 수를 기록했던 곳. 오늘은 테이트 모던의 25주년을 맞아 관람객 600만이라는 이 기적적인 성공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의 지역차가 있듯 런던 역시 템스강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나뉩니다. 역사적으로 북쪽은 왕실과 귀족의 거주지이자 정치,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지였죠. 반면 남쪽은 이민자와 노동자들이 살았고 발전소와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낙후된 템스강 이남을 되살리기 위해 진행된 것이 바로 런던의 도시재생 사업 밀레니엄 프로젝트였죠. 사실 테이트 모던의 탄생은 포화 상태에 이른 한 낡은 미술관에서 시작되었죠. 런던의 테이트 갤러리는 영국 미술과 해외 현대 미술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동거로 공간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임한 새로운 관장 니콜라스 세로타는 현대 미술만을 위한 새로운 집이라는 대담한 분가를 계획한 것이죠. 때마침 시작된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이 계획에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소였죠. 모두가 템스강 북쪽을 상상할 때 위원회는 모두가 외면했던 강 남쪽에 버려진 화력발전소를 지목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 화력발전소는 1981년 석유 파동 때부터 방치되어 지역의 흉물로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위원회는 이 건물의 역사와 거친 질감이야말로 현대미술을 담을 가장 완벽한 그릇이라 믿었습니다. 당시 자하 하디드, 안도 다다오, 램코라스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공모전에 참여했지만 스위스 건축가 듀오 헤르조그 앤 드메롱이 선정된 이유도 그들의 기획안이 가장 화력발전소다움을 부각시키는 아이디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발전소의 역사와 본질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는 최소한의 개입을 제안했고 심사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뱅크사이드 발전소의 가동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그곳에 응축되었던 영국 산업의 힘, 노동의 기여, 공간의 압도감과 같은 잠재적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었습니다. 과거 화력발전소가 뿜어내던 열 에너지가 이제는 관람객의 미학적, 지적 에너지로 변환되는 새로운 기능으로 대체된 것이죠. 터비놀의 압도적인 스케일은 작품의 의미를 증폭시키고 낡은 벽돌의 질감은 현대 미술의 시간의 깊이를 더하며 현대 예술가들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아내는 완벽한 그릇이 되어주었습니다. 결국 이런 시대적 요구와 영국 정부의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만나 테이트 모던이 만들어졌고 개관과 동시에 예측의 2배가 넘는 525만 명이 첫 해에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적인 성공의 중심에는 거대한 터비놀이 있었습니다. 길이 155m, 높이 35m. 과거 터빈이 굉음을 내며 전기를 생산하던 이 거대한 곳을 테이트 모던은 공간을 비워둔 채로 매년 한 명의 예술가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대담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기업 유니레버가 후원한 유니레버 시리즈였죠. 이는 현대 미술가에게 꿈의 무대이자 대중에게는 현대 미술이 얼마나 거대하고 충격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례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 전설의 시작은 2000년 루이즈 부르주아의 전시였죠. 우리는 사실 루이즈 부르주아를 마망으로 기억하지만 전시의 핵심은 관람객이 직접 오르내릴 수 있었던 거대한 철제 나선 계단 타워였습니다. 작가는 나는 하고 되돌리고 다시 한다는 제목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의 순환과 관계의 불안정함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굽어보는 마망은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는 어머니였던 것이죠. 이 첫 전시는 미술관이란 공간을 보는 공간에서 체험하고 사유하는 공간이 될 것임을 세상에 알린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올라프 엘리아슨의 인공태양은 200만 명의 사람들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여 예술을 감상해서 경험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콜롬비아 출신의 작가 도리스 살세도가 쉬폴레라는 작품으로 이 공간의 개념을 다시 한번 뒤집었습니다. 그녀는 터비놀에 무언가를 설치하는 대신 그 바닥 자체를 파괴했죠. 거대한 콘크리트 바닥에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길고 깊은 균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쉬폴레는 특정 집단을 구별하고 배척하는 언어적 암호를 의미합니다.
살세도는 이 물리적 상처를 통해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차별과 분리의 경계를 고발한 것이죠. 이처럼 터비놀은 때로는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토론의 장으로 변모하며 지난 25년간 세계 현대 미술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방문객 590만 명을 기록하며 영국 박물관을 제치고 영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들른 곳으로 꼽히기도 했죠. 무엇보다 테이트 모던의 성공 공식 중 하나는 글로벌리즘에 있었습니다. 뉴욕과 파리 중심의 미술사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비서구권의 숨겨진 거장들을 적극적으로 조명했고, 또 연대기 순서를 파괴하고 주제별로 작품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비평가들은 이러한 전시 방식이 컬렉션의 약점을 가리기 위한 피상적인 나열에 그친 것은 아닌지, 예술의 대중화에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술관을 테마파크처럼 만든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어렵고 불편한 질문 대신 즐기기 좋은 작품에만 집중하게 된 것은 아닌지와 같은 날카로운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비평가의 지적처럼 테이트 모던은 때로는 너무 소란스럽고 길을 잃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테이트 모던은 애초에 소수의 전문가나 애호가들을 위한 조용한 갤러리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예술을 소수 엘리트의 성역에서 모두의 광장으로 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난 25년간 테이트 모던이 고집스럽게 지켜온 가장 중요한 성공 공식이자 모든 비판에 대한 강력한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테마파크라는 비판은 역설적으로 테이트 모던의 확실한 성공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술관의 높은 문턱을 허물고 아이들과 관광객, 산책 나온 시민들에게까지 모두 환영하겠다는 대중화의 성공은 권위적인 미술사에서 벗어나 수백만 관객이 각자 자신만의 방식대로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발견하도록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현재 테이트 모던은 25주년을 맞아 미술관 곳곳에 25개의 기념비적인 작품을 배치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작품들을 찾아 나서는 특별한 여정을 기획했습니다. 테이트 모던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작품들을 관람객이 직접 지도를 들고 탐험하게 한 것이죠. 어쩌면 테이트 모던은 비평가들의 말처럼 스스로 테마파크가 되기로 선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술을 주제로 한 세상에서 가장 지적이고 즐거운 테마파크 말이죠. 그리고 이 테마파크에서 유독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선구자 마크 로스코의 방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젓갈색 위에 검정이라는 그의 대표 연작과 마주하게 됩니다. 본래 작품들은 뉴욕의 최고급 레스토랑인 포시즌스에 걸릴 예정이었지만 이내 로스코가 자신의 예술이 그저 값비싼 소수층의 저녁 식사 배경으로 소비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대중이 볼 수 있는 공공미술관 테이트에 기증한 연작입니다. 지금도 이곳은 테이트 모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 중 하나로 남아있죠. 수많은 런던 시민들과 여행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 조용한 방을 찾아와 의자에 앉아 복잡한 도시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생면이 주는 깊은 울림 속에서 저마다의 위안을 얻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을 갖곤 하죠.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테이트 모던은 이 특별한 위안과 즐거움을 찾아온 관람객 모두를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템스강의 흉물이 런던의 기적이 되기까지 테이트 모던은 예술이 소수만이 아닌 모두의 것이며 가장 낡은 과거 속에 가장 빛나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